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어제도 이제 녹화를 했고 오늘도 또 다른 분 이제 녹화를 하는데 가능하면 이제 매일매일 녹화를 해서 이사 가고 나서의 한 보름 정도의 그 공백 기간을 녹화분을 계속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오늘도 사주를 또 이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30대 중반에 결혼하신 미혼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슬픈데 웃긴데 슬퍼. 그래서 한번 읽어는 볼게요. 젊은 분이라 안녕하세요. 목이 잠기네 목이. 맨날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다가 톡방으로 글을 남기니 뭔가 어색하네요. 부끄럽지만 상담 좀 받고 싶어서 톡으로 상담 요청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점집을 4번 가봤고 철학관을 2번 가봤습니다. 되게 보면 이제 이런 데 찾아가게 되는 건 이제 답답하고 막 그런 힘들 때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한 번 안 가고 이상하게 한 번 가서 해결이 안 돼. 시원하게 뭔가 답을 못 찾았어. 그래서 자꾸 다른 데를 가고 다른 데를 가서 한 몇 번을 가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올해 들어서 저한테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겼어요. 구설수, 배신, 직장이동, 2번 이직,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돈 지출 이런 것들만 생겨서 대인관계 기피증, 우울증 이러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도중에 찾게 된 곳이 철학관이었습니다. 철학관에서 들은 내용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냐면요. 사주풀이 해주시던 선생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로 40분간 주저리 연설하시다가 힘드셨는지 질문 하나 받고 상담이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주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게 공부를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쪽에 공부 안 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사주 용어 너무 쓰면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 자꾸 쓰면서 상담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저는 별로 이렇게 전달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도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사주 용어 계속 쓰면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런데 10월달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안 좋은 일들만 자꾸 생겨서 찾은 곳이 점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신가물, 즉 신의 풍파가 많은 사주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복이 없다고 점삽이 안 받을 테니까 여기 자주 와서 빌고 또 빌어서 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 게 무속인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냥 신의 풍파가 많은 사주라서 돈 안 받을 테니까 여기 와서 빌고 또 빌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고맙긴 한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고. 그래서 진짜 자기 사주가 그런지 저한테 좀 풀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사주를 풀어주셨던 분이, 그러니까 철학관에서 80세가 다 돼가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40분 정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연설을 하시다가 도중에 말 끊기, 그래서 연설이 끝나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헥헥거리시더니 질문 하나 던지고 답변해 주신 후 상담이 끝나버렸습니다. 참 그냥 힘들다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사주는 왜 이렇게 복이 그리 지질이 없는지, 그리고 저는 스님 이런 직업을 택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면 안 좋아지는 건지, 그리고 이 악몽 같은 일들은 언제쯤 끝날지 이게 궁금해요. 그리고 뜬금없긴 하지만 저도 여자들한테 관심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인데요. 욕먹는 걸로 관심 받는 건 말고요. 도화살 그건 만들 순 없는지요. 이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주를 보고 이분이 질문하고 얘기한 그런 것들이 사주 안에 다 들어 있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해드려야 돼요. 제가 어떤 말을 꺼내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참 이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 상담 자체는 이분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이분의 어떤 갈 길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주가 어려운 사주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인이 정말 마음에 독한 마음을 갖고 가야 돼요.
이분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좀 신약해요. 많이 신약해. 좀 태약하다 그럴까? 많이 신약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많이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부모님이 이제 본인 자리에 있고 그리고 같이 이제 힘을 내가 받아야 되는 분이니까. 아이고, 네. 자, 핸드폰 잠깐만 소리를 좀 줄여놓을게요. 자, 태약하신 분이 살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 관이라 그러죠. 관기. 저는 이 사주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신약한 상태에서 중궁에 이렇게 귀가 나를 항상 호시탐탐 치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건강상의 문제를 가장 좀 두렵게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좀 몸이 약하게 태어났거나 앞으로 질병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노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고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중궁의 귀가 나를 계속 노리고 있다 보니까 항상 내가 이제 강박관념 같은 거, 두려움,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든, 눌려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귀에 눌려있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 압박감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신약한 상태에서. 그러면 대범하게 뭔가를 하기가 힘들어요. 좀 겁을 많이 내게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질문 내용이 사주 안에 다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는 죄를 달고 있어요. 죄가 뭐냐? 돈과 여자. 네, 돈과 여자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돈과 여자가 그리 나한테 좋은 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시기가 30대에는 또 재성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들어오고 도화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자를 사귀기에는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야. 올해는 아마 아니고요. 올해는 사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올해 신수도 봤지만 사실 신수도 힘들어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직장 문제 또 사람 문제. 네, 왜냐면 관기가 나를 치는 한 해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진짜 굉장히 힘든 한 해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은 어떠냐? 내년 겁재운이죠. 그럼 내년도 사실은 조금 좀 힘들어요. 돈 나갈 일 좀 조심하시고요.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와 돈 관계 뭐 이런 건 다 아니야. 내년도. 그럼 올해 내년은 그냥 크게 여자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 38, 자 8까지는 좀 그래도 여덟은 조금 괜찮아요. 8. 38, 뭐 요때는 그래도 여자를 한번 사귀어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는. 그래서 9에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뭐 기운으로 따지면 난 여자 언제 만나요? 그럼 내가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9부터 이제 이렇게 좀 뒤로 갈수록 그 여자 만나고 그래도 좀 괜찮아요. 39까지 그래도 여자 만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자를 요때 만나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그때는 들어온 여자가 있어요. 만날 기회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결혼 불사사주거든. 결혼을 해도 깨지기 되게 힘들고 가정이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그렇게 막 권하고 싶진 않아. 그렇다고 어떻게 결혼 안 하는 총각에게 어떻게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정을 자기가 진짜 지켜나가기가 엄청 힘든 게 인연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본인 자신도 이렇게 대범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뭐랄까 좀 내성적이고 많이 움츠려져 있는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건강상으로 본다면 뭐 호르몬 계통, 심장, 혈관계 질환 이런 걸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신약할 때는 여자가 들어와도 이게 참 감당이 잘 안 돼. 그렇다고 이분이 여자한테 관심이 없냐? 아, 여자한테 관심이 많아. 예, 항상 머리 위에 그 재를 얹고 있는 사람은 여자한테 관심이 많아요. 즉 돈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지 돈만 갖고 집착하고 돈만 생각해가지고 되는 사주는 아니에요. 이분은 여자가 그렇게 나한테 좋은 작용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갑부가 되는 사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내려놔야 돼. 여자에 대해서도. 그럼 이분은 뭘 하면 좋냐? 공부하셔야지. 공부하시고 전문가 한우물 파고 뭔가 전문가로서 한우물 파면서 그 길로 나가야죠. 뭐 연구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 내가 전문성을 띠는 일을 한우물만 이렇게 쭉 파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대범하게 뭔가를 막 사업을 하고 이런 타입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 직장 내에서 그냥 내가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혼자서 딱 고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겁재도 그렇게까지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도 그렇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그나마 부모님, 그리고 공부, 인성이 나한테 용신이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공부를 좀 오랫동안 쭉 하시는 게, 뭘 하면서라도 뭔가 내 미래에 그 한 분야에 꾸준히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여자하고 돈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없는 걸 자꾸 추구하면은 힘들어요. 그게 지금은 재성대운이라 더 여자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돈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기간이긴 해요. 근데 그래서 또 들어오기도 해. 여자가 들어오든 이렇게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성격이 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좀 세요. 세다는 표현, 여자분 특히 여자분 그렇고 뭐라 그러나 성격이 내성적이고 아주 까다로운 면이 있다니까요. 두 분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좀 보여요. 그래서 이게 남자에게 있어서는 재성이 동해야 되고, 재성이 없을 때는 일단 손이라도 왕해야 되는데, 손과 재성이 지금 동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건 결혼하기 힘들죠. 그리고 배우자 궁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사주야, 사실은. 목이 메입니다. 진짜 목이 메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죠. 내가 배우자 운이 안 좋고 배우자하고 인연이 별로 안 좋고 그러는데 뭐 굳이 결혼하지 마세요 뭐 이런다고 결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또 하긴 해. 이런 인연 들어올 때. 지금 앞으로 40살까지 여자 만날 기운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38, 뭐 9에 뭐 결혼할 수도 있고 그래. 결혼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가정을 지켜나가는 게 다른 사람보다 좀 힘들다.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내가 결혼하지 말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안 가고 그러진 않아.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전에 아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추워서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는 목이 너무너무 추운 거야. 이 사무실이 지금 보일러를 이제 켜가지고 그래서 아까 전에 목도리를 이렇게 하고 방송을 할까 했는데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바로 저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 이러고 있었거든요. 목이 너무 추워갖고 어머 이거 무슨 저기 같아. 그 군밤 파는 그런 모션인데요. 이거 이렇게 또 이쁘게 되지도 않네. 목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방송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붕생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추워도 목을 풀자 이렇게 했는데 목이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지금 목이 자꾸 가라앉아요. 이게 감기 비슷하게 너무 목이 칼칼해서 가뜩이나 지금 목이 메이는 사연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웃으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왜 심각한 얘기를 웃으면서 하냐 그러는데 사실 너무 그거를 무겁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목도리 하는 거 봐. 추워가지고 네 촌스럽긴 하지만 네 그냥 이해해 주세요. 나 목이 너무 추워. 네 군밤 사세요. 추위를 원래 좀 많이 타긴 하는데 자꾸 목이 가라앉아서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배우자 복이 없으니까 혼자 살아라. 혼자 사는 게 좋고 결혼하면 아주 늦게 해라. 50 넘어서 해라 막 그랬거든. 그분이 아마 되게 잘 보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때 당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50 넘어서 결혼할 것 같으면 못해라 결혼해. 혼자 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뭐 그때 당시 저도 그렇게 결혼에 대한 기대감 별로 없었긴 한데 또 나이가 되다 보니까 또 그게 어떻게 밀려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만약에 그 사주 공부를 좀 더 하고 난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 스스로 결심을 했다면 그런 시행착오를 좀 덜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까지 신봉하거나 내가 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서 기분이 별로 상하긴 했지만 아유 뭐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아니면 마는 뭐 이런 어떤 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고 내가 이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제 그런 걸 이해를 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가면 후회합니다 혼자 사세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라고 아무리 강력하게 얘기했다 그래도 그냥 들었을 때는 참고는 하겠지만 결혼 안 했을 것 같진 않아. 그때 당시는 왜냐면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은 이게 이제 대운이 바뀌면서 막 결혼을 하게끔 환경이 막 조성이 되는 거예요. 막 죽자사자 막 목매다는 남자가 생긴다든가 너 아니면 못 살아 뭐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막 결혼하기 전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사주 이런 걸 떠나서 그래 저렇게 나를 좋아해줘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 살면은 그냥 그 사랑받으면서 살 것 같고 모든 그 사람의 어떤 사랑으로 다 극복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얼렁뚱땅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막 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배우자 보기에 있든 없든 간에 그때 당시는 그 사람이 진실처럼 느껴지고 또 그때 당시 진실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 사주대로 이게 인연이 안 좋고 또 헤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막 이럼으로써 내가 배우자 복은 없었구나 이제 나중에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뭐 만약에 알고 갔다 쳐 내가 이제 생각을 뒤돌아서 내가 정말 안 좋은 거 알아 근데 저 사람이 싫지는 않아 같이 살아볼까 그래서 그치만 이런 걸 염두에 두자 해서 이제 결혼을 했다 쳐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어. 막 그 남자가 날 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너무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어. 근데 결심을 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고 결혼했으니까 내가 원래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고선 산다고 쳐요. 많이 힘들겠지. 근데 그거를 그냥 정말 끝까지 참고 살아. 의지대로. 그럼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가끔가다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됐을 거야. 왜냐면 이상하게 내 마음도 잘 결심이 뭐 이 사람이 살아야겠다는 마음보다는 헤어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 놓고 싶은 거지. 그걸 잡고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힘든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인연이 짧으니까. 막 여자가 막 헤어져 달라고 막 난리치고 막 다른 남자도 막 생기고 막 이래 봐봐. 그 여자를 데리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만약에라도 헤어질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도 헤어질 수 있거든 상황이. 그래서 인연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어떤 식이라도. 근데 이분이 약간 그래. 그래서 나 이분한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지만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을 지키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돼. 힘든 걸 감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고 두 번째 걱정되는 것은 이분은 건강 문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344명이 강할 때는요. 나는 이 공부를 참 권하는 편이거든요. 살을 쓰는 직업 중에 내가 지금 당장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그런 어떤 위치에는 지금은 늦잖아요. 지금 한다는 거는 그것도 살 쓰는 직업 중에 상당히 좀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살인데 그러기는 힘드니까 아니면 그 살 쓰는 직업 중에 간호사, 약사 또 가르치는 일, 강사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살 쓰는 것 중에서 그래도 공부하면서 이 살을 쓰기에 평생 이 사주 공부만한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막 사주 공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 내가 무슨 사주를 막 전파하고 배우라고 무슨 막 이런 사람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 이거를 직업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게 직업이 아니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많이 조심하고 알고, 그리고 이거를 남을 봐주기에 앞서서 내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내가 피해야 될 때 그거를 신년운세랑 달이랑 뽑아보면서 항상 생각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나한테 깊은 그 성찰을 하게 해줘요. 이 자체가. 내 사주가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또 나름대로 느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봐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오늘 진짜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꼭 이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했어요. 글을 보면은 사람이 너무 순수해 보였어. 순수하고 나이에 비해서 좀 어려 보이는 느낌도 들고 솔직하고, 이분이 약간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어떤 게 있어. 근데 저는 가능하면 아까 말했듯이 힘든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고, 이 힘든 게 언제 끝나요? 근데 안 끝나. 이거는 안 끝나요. 살성이 이렇게 많은 분은 내가 여기서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게 힘든 게 끝난다고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권하는 거지. 공부를 하면서 나의 사주를 본인이 찾아가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때 좋고 어떤 때는 조심해야 되나, 이런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다행히 인수는, 그러니까 인복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거나 어떤 전문가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전문성을 띠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길은 없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일반 직장은 말고, 지금 내가 뭔가 전문성을 띠고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외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신다면은 직장 생활도 뭐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직장 문제는 없진 않아. 만약에 다닌다 그래도 자꾸만 그만두고 다시 다니고, 이게 변동은 없잖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관이 나를 되게 힘들게 하거든. 지금 이 관으로 봤을 때는. 내가 또 왕하면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약하니까 이제 그런 걸 더 데미지를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좀 깊이 심사숙고하게 인생을 좀 멀리 좀 보면서 그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공부도 하고, 종교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분은.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지금 뭐 앞으로는 다 괜찮아. 이제 지금 현재로 30부터 40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40에서 45살부터는 중압감이 조금 더 커져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관기대운에 있어서 건강과 정신적인 어떤 회사나 이런 어떤 관의 어떤 그 압력이 되게 강한 시기가 오거든. 그럼 그때 내가 그걸 어떻게 견뎌야 될까? 굉장히 그걸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나이는 45세 넘어서예요, 사실은. 46세에서 54세 가면은 삼형삼살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럼 사주가 엄청 세지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많은 풍파를 그때는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올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인데, 그때 내가 이겨내려면 멘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극복해서 그거 살을 내가 쓸 수만 있으면 차라리 그 살을 쓰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오는 3사를 과연 이분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3사 센 사람은 살을 써야 되거든. 안 쓰면 내가 다치니까. 거기다 신약하고. 그래서 제가 이론 공부 쪽이 괜찮다는 거예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안 좋게 염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타고난 이 자체가 남들보다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내가 써야 되잖아. 이 살성 써야 되잖아. 어젠가 제가 방송 올린 것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3살 기운이 들어올 때는 이걸 써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좋겠냐 물어봐서 내가 무조건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3살의 기운을 쓰지 않으면 걔는 나를 공격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3살 안 쓰면 결국은 내가 다치는데.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게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길이지만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그 취기업자 같은 게 다 살성 직업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면 많이 극복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는 이런 3사 사명 기간에는 뭔가 그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뭘 투자를 했다든가 뭐 무슨 주식을 샀다든가 뭔가 투자성, 투기성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런 것들의 위험성을 좀 조심해라. 왜 그때 무슨 뭐 부동산을 갑자기서 뭐를 문서 잡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내 문서 깨지는데 이 살성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 알고 가면은 내가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지 말아야 될 때는 절대 하면 안 되고, 할 때 가서는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살성 쓸 때는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흐름을 좀 안다면, 왜냐면 사주 좀 독특하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나는 이분의 사연을 보면서 이게 힘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네. 진짜 막 이런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느껴요. 왜냐면 사주가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안 그랬다면 이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 시간을 다음 시로 봤을 거예요. 아마 다음 시로 봤으면 사주 좋아. 다음 시로 봤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 사주를 보면서 다음 시는 아닌데? 그러면 이 시간이 맞는데? 하고 봤는데 시로 봤을 때 되게 힘들어요. 삶이 그렇게 막 정신도 눌려 있는 상태라 내가 힘들다고 분명히 느낄 거야. 그걸 이해한다니까요. 사주가 좋은 사람이 막 힘들다 그러면 이거 시가 틀린 거 아니야? 그러거나 아니면 엄살인가? 막 상대적으로 이 정도가 뭐가 힘들어?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이제 그건 상대적인 거라 했죠. 그 사람 진짜 힘들 수 있거든. 그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뭐가 힘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 때는 살만해요. 뭐 이렇게 힘들어해 막 이러거든. 근데 자기는 죽겠대. 너무 힘들대. 그럼 막 대놓고 그래. 당신 집이 없어요? 아니면은 뭐 자녀가 없어요? 부인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뭐가 이렇게 힘들어? 자기 스스로 힘든 거잖아. 욕심이, 나의 목표가, 그리고 불안이, 막 이런 것들이지.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렇지만 갖춰놓은 거 보면은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뭐야? 나보다 낫잖아. 내가 대놓고 집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차도 있고, 자기 사업도 있고, 막 이래. 뭐 이렇게 어려워? 막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제가 하는 말인데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분은 힘들 수 있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속으로 이 정도는 뭐 견딜만 하지 않아? 굶지도 않는데? 막 이러면서 진짜 힘든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그런 사람 내가 진짜 힘들겠구나. 진짜 힘들겠구나. 그러죠. 이분은 진짜 힘들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 이 상황을 봤을 때. 신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안 힘든 게 아니야. 그분이 신약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많이 와닿는 거죠. 그래서 뭐 남자분도 가끔 이렇게 결혼하기 힘든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한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아니 손과 재성이 없는데 여자 인연이 뭐가 있겠어. 본인 도화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도화살도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없진 않는데 이거는 여자 인연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아서 그래. 뭐 와야지 여자가. 이제 들어오긴 했어요. 30대에는. 그래서 30대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원체 없는 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여자가 들어와도 어떻게 대처를 못해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애가 잘 안 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분은 그래도 관인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순리에 따라서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뭐 힘들어도 그냥 그래도 가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손생제라 그래서 손과 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막 여자들한테 잘해주고 막 내가 정말 여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막 사근사근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자를 못 사겨도 이게 방법을 몰라. 그 여자는 재미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은 그렇다고 막 대범하게 끌고 나가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여자를 사귀기 되게 안 좋아, 이 구조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제 생각에 손생제 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자한테 잘해. 아주 소소하게 잘해. 진짜 막 여자하고 쇼핑도 가고,
같이 진짜 시장방부지도 들어줄 정도로 여자한테 잘해요. 그래서 자상하단 말이야. 대신 그런 것들이 여자 싫을 수도 있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근데 그 여자 사귀기에는 자상하게 나가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알기 때문에 여자 사귀는데 크게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은데, 이분은 조금 부자연스러워. 과정이. 여자 사귀기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그거를 잘 알고 여자를 어떻게 잘해주고 사귀는지 본인이 안다면 여자 좀 사귀었겠지만, 그걸 잘 몰라. 여자가 들어와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못해. 내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타고났기 때문에 여자 상대방이 느낀단 말이야. 저 사람 너무 자상하고 너무 괜찮다. 그럼 관심을 갖겠죠. 와가지고 좀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같이 영화도 보고 막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알콩달콩 가는 게 연애인데, 이분은 그걸 모르니까 상대방도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지? 저 사람은 약간 같이 있으면 뭔가 불편해. 이제 어색한 그런 기류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해지기가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여자가 이렇게 다가가질 않는 거지. 그런 것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 39까지 여자 들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39에도 만날 확률이 많고 40살에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이게 여자가 지금은 들어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네, 결혼은 40 전에 갈 수도 있으니까 결혼 못 한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다만 그걸 지켜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걸 알고 가라는 거죠. 알고 가라고. 참 제가 이런 얘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맨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분도 오죽 힘들었으면 저한테 봐달라고 했겠어요. 근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안다면 내가 그런 게 진짜 있어서 그런 작용을 했구나 이해하고, 자, 앞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공부를 하면은 좋은 점이, 저한테 맨날 봐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내년 어때요? 후년 어때요? 이번 달 어때요? 물어볼 수 없잖아.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 길을 찾아서 가면은 훨씬 자기에 도움이 되니까 차라리 이 공부를 해서 남도 봐주지만 본인의 앞날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봐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정말 그러네요. 올해는 신년 운세 보니까 연말까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보니까 한 해가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기운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위험 요소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참아내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한 사람을 봐드리면서도 제가 이제 이 사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40분, 50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내고 다음 분을 또 봐드려야지, 기다리는 분들이 지금 많은데 이러면서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은 관계로 네, 으슬으슬해요. 목도리까지 하고 정말 너무나 촌스러운 복장으로 네, 이러고 네, 방송을 또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구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을 잘 못 누르시더라고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실시간 방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신 분들 혹시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심심하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구독을 잘 안 누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해. 귀찮잖아 구독 누르면. 근데 구독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어플을 깔고, 그러면 유튜브 어플을 깔면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거나 방송 올릴 때 이 알람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빨리 보실 수도 있고,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또 들어올 수 있는 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구독을 눌러주시고 핸드폰에 유튜브 앱을 깔아주시면 제가 실시간 방송, 그러니까 라이브죠. 예, 그때 오셔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시간은 상당히 높은 데에 비해서 구독은 263분.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눌러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노력하고 더 좋은 이 화려한 편집 기술과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미해서 이 4주 컨텐츠가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노력해서 좀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사주 컨텐츠 중에 엄청 재밌다 막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가 그렇게 재밌다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좀 더 앞서 나가서 개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주라는 거를 듣고 나름대로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또 느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홍보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강의를 좀 올릴 수 있게 지금 현재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 강의도 올리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지금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